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빼꼼입니다. 평소에 책과 관련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만 갖고 있다가 우연하게 알라딘 TV 베타 테스터 신청을 했다가 덜컥 되어버린 바람에 결국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책 읽을 시간을 딱히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둘러보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서관을 좀 많이 갔는데 주변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새로 오픈해 가지고 요즘은 그쪽을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책을 꼭 보는 것보다는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즐기는 편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던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중앙도서관 책장 사이를 잘 돌아다녔었고, 그 옛날에 고가 철거되기 전에 책들이 여기저기 길목에 쌓여있던 청계천 책방거리, 그 헌책방거리, 그런 공간들도 좋아합니다. 그 책이 수북하게 쌓이는 공간 속에서는 이유는 모르는데 왠지 모를 포근함, 그 다음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꼭 어떤 책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야, 책 진짜 많다,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주로 접하는 책 종류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정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손에 잡힌 대로 읽되 긴 호흡보단 짧은 호흡, 이런 유형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집이나 산문집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그 소풍이란 책도 산문집입니다. 성석재 작가님의 산문집. 원래는 이 책에 소개하는 작가의 라면과 관련된 추억을 여기저기서 접하긴 했었어요. 근데 책 제목을 알지 못했거든요. 수필 같은 느낌은 났지만 소설인가 싶기도 했었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코너를 돌면서 무심코 이렇게 집어들었던 산문집에서 그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반갑더라고요. 뭔가 정감 있고,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나만의 추억과도 어떤 접한 지점이 있어서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었나 봐요. 느낌이 좋았던 어떤 글이었던 거죠. 또 처음에 소풍이 음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책머리 부분을 보면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교정지를 넘기고 나자 고향에서 먹고 마셨던 몇 가지 음식이 못 견디게 먹고 싶어졌다. 혼자 만들어 먹거나 근처에서 찾아서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일게 한 바로 그 맛은 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소풍을 가듯 시간의 한 부분을 툭 끊어서 길을 떠났다. 예전에 지나갔던 음식점, 익숙한 냄새와 사람을 다시 만나며 다니는 길은 행복했다. 뭘 맛본다는 것, 맛을 기억하며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행위이고 방심한 상태에 스스로를 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작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또 추억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을 소풍을 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살짝 던져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맛을 본다는 건 바로 소풍 같은 것이다. 가기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고 살짝 땀이 배도록 걸어서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담소를 나눌 동무들이 있으면 더욱 좋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소풍의 어떤 느낌을 음식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소풍에 대해서 설레던 감정을 맛있는 음식 또는 추억의 음식에 그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음식에 관한 기억과 그에 관한 이야기는 필연코
한 개인의 본질적 조건에까지 뿌리가 닿아 있다. 이 책은 음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사람과 세상에 관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음식은 매개체였던 거죠.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마무리해 나갑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것은 삶의 일부를 교환하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자, 이게 음식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이 산문 중에서 라면과 연관된 제목은 원래는 소년 시절의 맛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제목보다는 그냥 라면과 연관된 경험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몇 군데를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하굣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사완으로 있던 동네 형을 만났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형은 그때 마침 라면을 끓여 도시락과 함께 먹으려는 찰나였다. 꼬불꼬불한 국수 모양이 신기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 거기서 풍겨나온 냄새는 읍내에서 10리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물론 나는 라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먹어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형 역시 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후루룩거리며 잘도 먹어댔다. 그 다음에는 도시락에 밥을 말아 국물 하나 남김없이 해치웠다.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라면을 사서 먹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라면이 얼마나 현대적이며 맛있는 음식인지 집으로 돌아온 길 내내 설파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서울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그 학교는 내가 들어가던 해가 개교 90주년이라고 했다. 학교가 오래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들의 전통이 만만치 않다는 게 중요하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꽉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수프를 풀어 끓여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3쪽 아니면 4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 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제가 방금 소년 시절의 맛, 라면과 연관된 경험 속에서 2군데를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어떤 과거, 어떤 추억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이처럼 라면은 작가의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자극하는 매개체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추억은 있지만 이 작가님처럼 다채롭게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면에 대해서는. 그런데 책의 다른 부분, 김밥과 연관된 부분에서 저만의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그 김밥과 연관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사온 김밥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그 김밥의 맛이 어린 시절 소풍을 갈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던 김밥과 비슷한 것 같았다.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 우엉은 물론 없었고 옆구리 터진 걸 붙이는 적이 있었으며 썰어놓은 크기도 굵었다, 가늘었다, 제멋대로였다. 다만 시금치가 씹히는 맛이 조금 오래가는 것 같았다.
작가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소풍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 가장 설레었던 날은 첫 번째가 소풍, 두 번째가 운동회였는데 일단 되게 저는 특별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 뭔가 학교로부터 정말 갖기 힘든 그런 혜택을 받는 느낌? 특히 소풍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가 말아주시던 그 김밥입니다. 소풍날은 뭔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늦잠도 자고 잠에서 깨었지만 뒹굴뒹굴 그러다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튼 게으름 좀 피우다가 대청마루 딱 나가게 되면은 김밥을 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딱 접하게 되죠. 그 스테인레스 냄비 또는 뭐 은비 밥솥 같은 거 안에는 간장 같은 걸로 간이 된 깨소금 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구수한 참기름에 굽고 소금으로 간을 살짝 맞춘 반질반질한 김들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간 묻힌 시금치. 당시 제가 시금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김밥에 들어간 건 진짜 맛있어요. 아마 기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명절 때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계란지단, 마지막으로 아주 노란 단무지. 지금은 거의 공장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단무지를 샀어요.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이 배었던 그런 단무지였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한참 김밥을 말고 계셨고 저랑 동생은 옆에 앉아서 그 김밥 꼬다리 끝부분은 꼬다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막 단무지 그 다음에 뭐 시금치 그 다음에 뭐 계란지단 삐져나왔던 그 끝부분 있잖아요. 잘라낸 거 그거를 두 벌 가득히 넣고 와구와구 씹어 먹고 있으면 와 이 진짜 오늘 소풍이구나 이런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의 김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물론 그 김밥은 소풍날 김밥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 느낀 거는 아 맞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또 내 몸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특정 시점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아주 근원적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서의 기반이 된 요소라는 걸 공감하게 됩니다. 김밥에 대한 아주 짤막한 글을 읽고 문득 정말 문득 그 글을 읽지 않았으면 분명히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딱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서 옛날에 그 김밥의 형태랑 비슷한 또는 거의 들어갔던 부속물과 비슷한 그 부분을 읽은 것만으로 어린 시절 소풍날에 엄마가 만들어둔 김밥을 떠올리고 정겨웠던 어린 날의 어느 하루를 떠올리고 그 시절에 가장 좋았던 기억들이 주는 어떤 정서적 온기를 또 맛보게 만들고 뭔가 읽으면서 따스하게 또는 포근하게 뭔가가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은 건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은 이처럼 제가 문득 잊고 살았던 따스했던 그리고 다양한 추억들을 생각나게 해줬다는 점에서 제게는 꽤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